왜 어떤 말은 끝까지 삼켜야 하는가? 나는 말로 세상을 움직여 본 사람이야. 그만큼 말로 세상에게 얻어맞아도 본 사람이기도 하지. 젊었을 땐 내 입이 무기인 줄 알았어. 내가 믿는 걸 말했고 내 계획을 소리쳤고 내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지. 그게 솔직함이라 여겼고 정직함이라 믿었지. 그런데 말이야,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군. 말이란 건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무섭다는 걸 말이야.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아. 설령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그 진실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독이 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독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야. 내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지. 잘 보이고 싶었던 선배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 나는 아직 돈이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불안하다는 말. 그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이해한다고 했지. 하지만 며칠 뒤 그 선배가 내 뒤통수에 칼을 꽂았어. 내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내 약점을 소문처럼 떠벌린 거야. 그때 알았지. 말이 많으면 마음도 뺏긴다는 걸. 말이 많으면 약점도 늘어난다는 걸. 그 이후로 나는 배웠어. 진짜 중요한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묻지. 정주영, 지금 그 말을 꼭 해야 하나? 그 대답이 아니라면 난 입을 다문다. 왜냐고? 세상은 말 많은 자보다 말 아끼는 자를 더 무서워하거든. 꿈을 말하면 반드시 조롱당한다. 나는 젊은 시절 참으로 큰 꿈을 꿨지. 한강 위에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을 땐 모두가 웃더군. 저 미친놈 봐라. 지가 무슨 다리를 놓아? 그때는 그 조롱이 부끄러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어. 하지만 나는 내 꿈이 허황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 머릿속에선 설계도가 돌아가고 있었고 마음속에선 이미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 그래서 말한 거였지. 나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원치 않아.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좋아해도 꿈을 말하는 사람은 비웃지. 왜일까? 그건 남이 나보다 더 멀리 보거나 더 높이 오르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알았어야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걸. 그래서 난 그 이후로 꿈을 말하지 않았어. 물론 내 안에는 더 큰 꿈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대신 묵묵히 준비하고 조용히 움직였어.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 다리를 실제로 보았지. 그제서야 그들은 웃음을 멈췄어. 비웃음이 경애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거든. 나는 그때 배웠다. 꿈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꿈은 이뤄낸 후에야 사람들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그 이후로 나는 꿈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지. 그 조용한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돈 이야기 하면 잃는다. 돈이라는 거는 묘한 놈이야. 없을 땐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생기면 사람을 둘러싸게 만들지. 내가 처음 몇 푼 벌었을 때 너무 기뻐서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 그게 실수였지. 이제 좀 살만하신가 봅니다. 우리도 한 자리 껴야죠. 그 말들이 웃으며 내뱉어졌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나눠달라는 눈빛이었지. 심지어 형제, 친구, 심지어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도 말이야. 내가 벌어야겠다고 다짐한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회사를 키우고 나라의 보탬이 되자는 생각이었지. 하지만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목적을 오해하더군. 그저 돈 있는 사람으로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깨달았지. 돈은 있을수록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돈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걸. 말없이 베풀고 말없이 지키는 사람만이 돈을 오래 안고 간다. 나는 돈을 숨긴 적은 없어. 다만 내 입으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뿐이야. 왜냐하면 돈은 말하는 순간부터 나를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거든. 그 순간부터는 남들이 그 돈을 중심으로 나를 굴리기 시작하더군. 그래서 나는 묻는다. 지금 이 돈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야. 잃는다. 그럼 말하지 마라. 그게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야? 가족 문제는 결코 밖으로 꺼내지 마라.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사람이야. 하지만 한때 그 소중한 가족 이야기를 바깥에 꺼내어 화를 부른 적이 있었지. 그 일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다네. 그땐 회사 안팎으로 시끄러웠어. 형제 간의 갈등, 자식 교육 문제, 아내와의 의견 충돌. 그게 인간적인 일이잖아. 누구나 겪는. 그래서였을까?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술자리에서 속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 요즘 집안일도 그렇고 애 녀석이 속을 썩입니다.
그 말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는 몰랐어. 하지만 며칠 뒤 거래처에서 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군. 정 회장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 그 말 속엔 존중이 아닌 동정이 섞여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제서야 알았어. 가족 이야기는 내 품 안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남의 집 불행을 안주 삼고 약점 삼는다. 그들이 내 가족을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내 입지를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특히 리더는 자신의 가족 문제를 밖으로 내놓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가족은 내 뒤에 있어야 할 존재지 앞에 끌고 다닐 존재가 아니야. 내가 앞에서 싸울 테니 그들은 바람 맞지 않게 막아줘야 하는 존재였지. 그 순서를 바꾸면 모두가 다친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다. 가족의 문제는 내가 안고 가는 짐일 뿐 밖으로 흘려선 안 될 가장 무거운 말이다. 남을 험담한 순간 내 신뢰는 사라졌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관계를 잃는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쓰라리게 배운 적이 있어. 한때 아주 총명하다고 여겼던 직원이 있었지. 나보다 훨씬 똑똑한 구석도 있고 손이 빠르고 아이디어도 많았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지. 욕심도 크고 위계질서도 잘 안 지키고 말도 거칠고. 어느 날 다른 간부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직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그 친구 일은 잘하지만 참 밉상이지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지. 그냥 내 감정의 한 조각,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갔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군가가 그 말을 전했더군. 그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떠났고 그 일 이후 나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 정 회장도 뒷말을 하시는구나. 그 한마디가 나의 리더십을 무너뜨린 거야. 나는 그날을 후회했다. 그 말은 내 감정의 배설이었고 그 감정은 누군가의 상처가 되었지. 결국 험담은 나를 보호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칼날이었어. 말은 내뱉는 순간 내가 아니라 남이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다니지.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말이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입을 다문다. 왜냐하면 나는 말이 아닌 신뢰로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병든 내 몸을 말했을 때 투자자는 떠났다. 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치욕스럽더군. 하지만 어느 날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지.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건강 상태를 고백했어. 그때 함께 일하던 투자자가 있었어. 오랫동안 함께 해온 나름 신뢰하던 인물이었지. 회의 중에 내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 요즘 심장이 좀 안 좋소. 병원에서도 무리를 말라 하더군. 내심 나를 걱정해 주리라 기대했던 건지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이후 차갑게 변했어. 갑자기 보고가 끊기고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몇 달 안 돼 투자를 철회했지. 그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 정 회장, 사업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때 알았지. 아픔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등을 돌린다는 걸. 특히 리더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야 해. 왜냐고?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약자를 꺼려 하거든. 물론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받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그 따뜻함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병들었다는 말은 내가 물러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고 그 말은 조직 전체의 불안으로 번졌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몸이 아프면 조용히 치료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겉으론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 리더의 약함은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도 감춰야 한다는 것. 나는 그날 이후 아픈 몸을 숨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숨긴 그 순간부터 조금씩 회복되더군. 몸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지. 마음속 불안을 꺼내 보였던 날 팀이 흔들렸다. 한 번은 정말로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어. 당시 우리는 큰 공사를 앞두고 있었고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았지. 한치의 계산 착오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어. 그날 나는 나도 모르게 회의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지. 솔직히 이번엔 나도 자신이 없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평소 자신 있던 부장도 입을 꾹 다물었지. 며칠 후 현장에서는 실수가 잇따르고 보고는 늦어지고 결정은 미뤄졌어. 리더인 내가 흔들린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자신감을 잃었던 거야. 그때 내가 알았어. 내가 불안을 말하면
그건 곧 명령처럼 작용한다는 것.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가 보다. 회장님도 두려워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조직을 무너뜨린 거야. 나는 인간이야. 두렵고 망설이고 실수도 하지. 하지만 리더는 그 모든 감정을 삼켜야 해.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 나 하나의 말이 수백 명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지.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 불안은 내 안에서만 싸운다. 밖으로 내보낼 감정은 단 하나, 믿음뿐이다. 심지어 거짓이라도 말이야. 왜냐하면 희망은 믿는 자에게만 따르니까. 나의 계획은 말하는 순간 훔쳐졌다. 내가 처음 조선 최초의 민간 조선소를 꿈꿨을 때였지.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 밤새 도면을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고 인력 구상을 하며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조선소를 3번은 지었지. 그렇게 준비하던 어느 날 한 친한 인사에게 내 계획을 솔직히 말했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정 회장, 그거 정말 시대를 앞서는 생각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제안을 정부에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 입이 내 미래를 훔쳐갔구나. 계획은 말하는 순간부터 모두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모두 중에는 당신의 성공을 원치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계획만큼은 철저히 감췄다. 계획이란 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지. 말로 흘리면 흩어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쌓인다. 나는 배웠다. 지켜야 할 건 내 입보다 내 침묵이다. 그 침묵이 결국 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줬거든. 정 때문에 꺼낸 속마음, 되려 이용당하다. 나는 사람을 믿는 데 약했어. 특히 정이라는 2글자의 말이지. 같이 고생했던 사람, 술잔을 나눴던 사람,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거냈지. 한 번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부하 직원이 있었어. 가정사도 어렵고 성실한 친구였기에 나도 유난히 애정을 줬지.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둘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 요즘은 말이야, 이 모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날 믿는 건 알겠는데 가끔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겁이 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 난 그게 우정이고 인간적인 유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후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돌기 시작했어. 정 회장도 이제 지친 것 같다더라. 곧 물러날 준비를 한다던데. 그 말이 직원들 사이를 떠돌고 경쟁자 귀에까지 들어가더군.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 믿었기에 말했고 말했기에 상처받았지. 정이 준 상처는 배신보다 더 깊더군. 그때 알았어. 정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속마음은 의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나는 다시 다짐했지. 감정은 주되 비밀은 주지 말자. 진짜 관계는 말이 아닌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룬 성공은 말하는 순간 시기가 되었다. 한때는 내가 해낸 것들이 자랑스러웠지. 맨주먹으로 시작해 회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난관을 돌파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흔적이고 내 가족의 자부심이기도 했지. 그래서였을까. 어느 날 기자 앞에서 무심코 말했어. 우리는 이제 조선소도 세웠고 내년이면 매출이 10배는 뛸 겁니다. 내 진심은 자부심이었지만 그 말이 신문에 나간 다음 날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 응원보다 불편한 기색이 더 많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체를 하나. 운이 좋았지 실력은 모르겠어. 그 뒤로는 온갖 의심과 소문이 따라다녔어. 나는 깨달았지. 성공은 말하는 순간부터 타깃이 된다는 걸. 침묵할 때는 존경받던 사람이 입을 열자마자 시기의 대상이 되더군. 말하지 않은 성공은 궁금증을 낳지만 말해버린 성공은 경계를 불러와. 사람은 누군가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그 후로 나는 조용해졌지. 무엇을 잃었든 입으로 먼저 내보내지 않았어. 기자 앞에서도 회의 자리에서도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말로 대신했지. 진짜 성공은 스스로 떠들 필요가 없더군.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그때서야 진짜 가치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조언은 원할 때만 해야 한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해줬지. 그게 내 경험이고 그들이 나처럼 시행착오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을 겪었어. 한 후배가 있었지. 열정도 있고 나름 머리도 좋은 친구였어. 그런데 어딘가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 보여서 나는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 자네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갈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럴 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다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며칠 후 그 사람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내 이야기를 꼰대의 훈수로 받아들였다더군. 그때 깨달았어. 조언은 아무리 오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독이라는 걸. 그리고 그 독은 내 말이 아니라 타이밍에서 나오는 거야. 누군가 원할 때 묻고 들을 때만 그 조언은 약이 되지. 말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 외면당하고 경험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멀어지게 돼. 심지어 내 진심이었던 그 말이 상대에겐 간섭과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난 그제서야 알았지. 그 후로 나는 묵묵히 지켜봤어.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받기 전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지.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어. 조언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설득되는 거란 걸 그때 깨달았지. 과거의 영광은 입 닫아야 할 이야기다. 한창 회사를 키워가던 시절 나는 회의 때마다 예전 얘기를 꺼내곤 했어. 내가 인천에서 손수 트럭 몰고 시멘트 나르던 때 말이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국책 사업을 논하던 그날 처음엔 직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눈빛이 식더군. 나는 왜 그랬을까? 그게 내 자랑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스스로 다잡기 위한 주문 같은 거였지. 나는 해냈던 사람이다. 그걸 자꾸 되뇌어야만 스스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그 과거의 무게가 새로운 세대에게는 부담이었고 때로는 벽이 되었지. 사람들은 나를 과거에 머문 사람이라 보기 시작했고 후배들은 감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지 못했어. 정 회장 눈치 보이니까 이거 말 꺼내지 말자. 그게 과연 내가 원했던 모습이었을까? 그제서야 나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 과거는 가슴에 새기고 입으로는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말하기로. 내가 진정 원한 건 내가 이룬 것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였거든.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게 되었지.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걸어갈 길에 집중하라고. 입은 다물고 눈은 앞으로. 그게 내가 마지막에 배운 리더의 자세였어. 이야기를 팔면 나를 잃는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물었지. 정 회장님, 그때 그 결정은 어떻게 내리신 겁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처음엔 좋았어. 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름 뿌듯하기도 했지.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과거를 회고하는 책도 내보았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이야기가 내 손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의해 변질되는 걸 느꼈지. 누군가는 내 말을 멋대로 각색했고 누군가는 그걸 근거 삼아날 비난했어. 정주영도 그랬다며. 당신은 왜 못해? 나의 실패담은 조롱거리가 되고 성공담은 비교의 잣대가 되었지. 그때 알았어.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세상은 그걸 소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무기로 사용하지. 내 경험은 피로 쓴 역사였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재밌는 콘텐츠였던 거야. 그 차이를 모른 채 말하는 건 내 삶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름없더군. 그래서 난 멈췄지. 말하지 않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 내 이야기는 이제 침묵 속에서 깊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듣고자 하기보다 내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지. 진짜 이야기는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내가 한창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 별의별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지. 정 회장이 로비를 했다더라. 실제로는 뒷돈이 오갔다더라. 근거도 확인도 없는 말들이 회오리처럼 불어닥쳤지. 주변에서는 다들 입을 열라고 했어. 회장님, 언론에 반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그 말들 다 맞는 소리였지. 그런데 나는 입을 열지 않았어. 왜냐고?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지쳐 떨어져 나간다. 내가 말을 얹으면 그 순간부터 그들과 같은 선에 서는 거야. 진흙탕에서 싸우면 누가 더럽히는지가 아니라 누구든 같이 더럽혀지게 마련이지. 시간은 말보다 강하다. 소문은 크지만 짧고 진실은 작지만 오래간다. 내가 믿은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의 증명력이었어. 실제로 그때 아무 말 없이 버텼던 나의 침묵이 몇 년 뒤엔 오히려 의연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았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시선 속에서 차가운 침묵으로 버티는 법, 그걸 나는 그때 배웠어.
침묵이란 건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야. 모두가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모두가 흔들릴 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강자는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도 버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잘한 일 중 하나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야. 수많은 유혹, 모욕, 기회, 위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나.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바로잡고 싶어서 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던 말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고 입술을 꾹 다물었고 그 침묵이 나를 지켜줬지. 사람들은 말로 싸우고 말로 이기려 하고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진짜 승부는 말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서 난다는 걸. 남에게 털어놓지 않은 불안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떠벌리지 않은 성공이 나를 오래가게 했지. 내 계획을 삼킨 침묵이 결국엔 결과로 말해줬고 내 분노를 참은 침묵이 내 사람을 잃지 않게 해줬어. 요즘은 모두가 말하지 SNS에, 뉴스에, 일상에서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시대야. 하지만 묻고 싶다. 그 말 정말 말해야 하는가? 그 침묵 혹시 지켜야 할 마지막 방패는 아니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 말은 잠시를 이기지만 침묵은 평생을 지킨다. 그게 내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야.